네, 반갑습니다. 2월 13일 월요일 장중시험입니다. 자, 시장이 조금 떨어져 있네요. 코스피 지수가 마이너스 1% 정도 하락해 있고요. 코스닥은 마이너스 0.26% 하락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일단 월요일 장세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야기를 좀 해드렸는데, 지난 주말에 미국 증시가 썩 좋지 않았죠. 그리고 내일 CPI 지표가 발표가 되는데 거기에 따른 어떤 경계 심리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시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뭐 CPI 지표가 일단 6.2 정도로 더 낮게 나올 것이다 전망하고 있습니다만 좋긴 좋은데 아직 목표치에 도달 못했다. 그래서 더 떨어질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 또 그 다음에 진짜로 6.2가 나올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의구심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투자자들이 조금 뒤로 물러서 있는 그런 형태의 느낌이긴 한데, 미국 증시 보시면은 약간 떨어진 형태이기 때문에 그 차익 실현에 대한 매물을 통해서 지지점까지 좀 밀어주는 모습이라서 오히려 반등이 좀 가까이 있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우리나라 증시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까지 떨어져 버리게 된다면 현재 시점에서 지지선이 또 강하게 발동되기 때문에 주가가 계속해서 떨어지는 형태는 나오지 않을 것이다 보시면 되죠. 수급은 일단 그런 측면에서 관망세 유지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관망을 하고 있다는 것은 언제든지 매수로 바뀔 수 있다는 얘기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 특징적인 종목들 보시면 오늘 실적이 좋은 종목들, 아직은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실적이 좋은 종목들 위주로 상승세가 유지가 되고 있는 모습인데, 이제 실적 시즌은 다 끝났어요. 네, 이제 4분기 실적은 이제 2월 중반 지나가면 다 끝나기 때문에 이번 주까지가 실적에 의한 변동성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또 1분기 실적 기대치라든지 또는 그 외에 다른 어떤 경기 전망에 따른 부분들을 통해서 시장이 좀 변동 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실적은 이제 거의 끝난다라고 판단하시면 되는 거고요. 뭐 어쨌든 실적이 좋은 종목군들이 상승하는 포인트는 계속 만들어지겠죠. 자, 그다음에 2차 전지가 강세를 지속하고 있는데 이 부분까지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한번 보도록 하죠. 네, 종합주가지수 상황 보시면 일단 2443포인트까지 밀려 있는데요. 자, 지지라인대로 본다면 가장 가까운 곳이 21선입니다. 2436포인트고요. 지금 현재 시점 대비해서 여유가 조금 있죠. 2436까지 밀린다 그러면은 지금 0.3% 정도 여유가 좀 있는 편이긴 한데, 거기까지 밀리면 안 되겠죠. 일단 저가는 2440에서 멈춰 있는 모습이긴 하고요. 장중 저점이 아직 잡히지 못했다는 것이 약간은 불안 요소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분봉 상황 보시면은요, 아침에 변동성 좀 보이고요. 살짝 움직임이 괜찮아지는 듯 하다가 다시 밀어버리죠. 이렇게 쭉 밀려 내려가는 부분들은 외국인들이 매도로 바뀌는 부분이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금융투자 이쪽에서 매도가 계속 지속되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떨어지는 부분들은 아침 단타 시점이 끝나고 나서 에라이 모르겠다, 차익 시장 들어가자, 주가 안 오르네, 이런 식으로 나타났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자, 물량 다 빠지고 나면 일단은 버티기 들어가는 모습이 좀 나타나는데, 현재 구간이 아직 저점이라 볼 수는 없습니다. 일단은 저점 비슷하게 형성은 하고 있는데 추세가 돌아가야 되겠죠. 자, 내려간 이후에 돌리는 형태의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은 저점이 높아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즉 종목이 이제 그래도 오늘 장중 저점 좀 잡은 것 같아라고 판단되려면 적어도 2450포인트 위쪽에서 움직임들이 나타나 줘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조금 더 기다려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는 매매하기가 상당히 껄끄러워요. 매매보다는 일단 관망세 유지하시는 게 유리할 것 같고요. 상승 흐름은 탄 다음에 진행하셔도 전혀 문제될 게 없기 때문에 꼭 밑에서 사야 되겠다, 지금이 바닥일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접근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은 일단 관망하시면서 넘어가시는 전략이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뭐 에코프로라든지 2차전지 관련주들이 워낙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많이 밀리지 않고 있습니다. 뭐 개별주도 좀 밀린다고 하더라도요, 뭐 얘네들 치고 올라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엔터주 쪽에서 또 움직임 좋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플러스가 나오고 있는 대형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분위기는 아직 살아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시장이 저점을 현재 시점을 잡아주고 오후부터 반등한다라면 코스닥 지수는 훨씬 더 빠르게 플러스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시종 상위 종목들의 힘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수급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수급 보시면은 지금 코스닥 쪽에 순매수로 바뀌었네요. 외국인들이 아까는 손매도였는데 순매수로 전환된 모습이에요. 그래서 매도를 매수로 전환시키면서 계속 늘어나고 있는 모습인데, 대형주 아닌 것 같은데 이 중성주로 가자 이런 식으로 넘어갔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이 포인트들이 지금 잡히고 있는 거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그냥 순매수를 유지하고 있다가 뚝 떨어져 가지고 지금 매도가 조금 더 확장된 모습입니다. 요거를 잡아내려면 밑에서부터 끌고 올라가는 형태의 그런 모습이 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대형주들이 받쳐주는 모습이 좀 나타나줘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지금은 별로 없다라는 게 문제죠. 2차전지 같은 경우도 지금 코스닥 쪽은 에코프로나 에코프로비엠 이런 것들이 올라가고 있지만 코스피 쪽에서는 지금 LG 에너지솔루션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약간 좀 온도가 좀 다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뭐 시장이 크게 밀리지 않죠. 대형주들이 밀리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많이 변동성이 있어봤자 1, 2%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많이 밀려봤자 3%죠.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만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시장에 큰 충격을 주진 않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현재 시점에서 저점만 잡아주고 매도가 더 이상 나오지 않는다라면 주가 상승할 수 있는 배경도 만들어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후를 좀 기다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 CPI 지표에 대해서 일단 분위기가 좋게 형성만 된다라면 주가 상승도 충분히 내일부터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 좀 될 겁니다. 자, 시총 상위 종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삼성전자는 그나마 좀 잘 버티고 있습니다. 그동안 외국인들이 매수해줬고 오늘도 매수해주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매수해주고 있다라면 버팀이 계속 일어나게 될 겁니다. 반면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주가가 좀 많이 떨어졌는데 아마 금융투자 쪽 매도가 좀 많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요거는 이제 장 끝난 다음에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뭐 아직까지는 지지선 위쪽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고요. 대신에 이격이 좀 벌어져 있기 때문에 약간의 부담감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2%대 하락이고요. 지금 보호예수 물량이 이쯤 되면 약간 불안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안 팔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조금씩 던지는 물량이 나타나게 된다면 너도 팔았니? 나도 팔았어. 이런 식으로 해서 물량이 나타날 수도 있겠죠. 그래서 2차 전지가 다 올라가는 과정인데도 불구하고 얘는 이제 그런 효과들을 좀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그 외에는 뭐 특이사항은 없어요. 뭐 0. 몇 프로, 1%대 이런 변동성은 크지 않고요. 네이버가 지금 주가가 좀 떨어진 모습이고요. 카카오 주가 하락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얘들은 지금 뭐 SM 때문에 들쭉날쭉한 모습인데요. 실제로 수혜주는 SM과 하이브로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약간 엿을 먹는 듯한 느낌이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카카오는 종목 진단에서 해드렸듯이 조금 부담스럽다 보시면 되겠죠. 금융주 섹터는 잘 버티고 있어요. 지금은 돌아서는 모습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아 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을 것 같은 느낌입니다. 괜찮아 보이죠? 자,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게 되면 LG전자가 지금 좀 떨어지는 모습인데 단기 상승했기 때문에 약간 조정 들어가는 거 필요합니다. 조정이 깊숙이 들어가지 않고 10만원대 위쪽에서 다시 반등 나간다면 재차 매수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긴 한데요. 일단 지금 현재로서는 괜찮고요. 저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가서 일단은 뭐 수익권 들어가신 분들은 차익 매도라든지 이런 부분, 비중 축소 이런 전략들 말씀드렸는데 그 이후에 주가 좀 떨어진 모습이라서 이런 전략적인 부분도 좀 필요하죠. 한국타이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가서 수익권 들어가신 분들 뭐 차익 실현이나 비중 축소 말씀도 드렸었는데 뭐 그런 변화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뭐든지 간에 단기적 반등이 나갈 때는 약간 변수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계속 어차피 올라갈 건데 그냥 놔두면 안 됩니까? 라고 하실지 모르지만 이런 부분들은 지금처럼 시장이 변동성을 겪는 그런 바닥권을 통과할 때는 약간 유효한 전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단기적 고점에서 내 걸 좀 지켜주는 거 그런 전략 필요하겠죠. 최근에 고영 같은 경우도 그랬죠. 단기 상승 이후에 옆을 좀 누워주는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차익 실현이라든지 그런 비중 축소 이런 전략들 말씀드렸는데 뭐 일단은 보유 비중은 계속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 홀딩입니다. 근데 이렇게 단기적 조정이 나타날 때는 조금 덜어주고 가면 그 자금들을 다른 쪽으로 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이 좀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특이사항은 또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뭐 코스피 쪽에서는 특별한 부분은 없고요. HMM의 주가가 다시 지금 안 좋은 쪽으로 가고 있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뭐 그런 정도. 화장품 관련주도 지금 좀 떨어지는 모습인데 뭐 추세는 잘 유지가 되고 있어서 별 문제 없죠. 근데 오늘은 그 모두 투어라든지 또는 이제 리오프닝 관련주도 약간 변화가 좀 있죠. 호텔이라도 마찬가지고요. 많이 올라다 좀 떨어진 모습인데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중국인들에 대한 그런 비자 발급이 완화가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 쪽에서도 이제 한국인들에 대한 비자 발급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풀어주겠다 이런 얘기 있습니다. 이거는 조만간 될 거예요. 그러면은 이 상황에서 다시 주가가 상승할 수 있죠. 그러면은 조금이라도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조정이 나오는 건 오히려 나쁘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대신에 바로 사는 것이 아니라 반등 나오는 여부 확인하면서 진행하시는 게 유리하겠죠. KT 같은 경우도 요즘에 계속 주가가 떨어지는 모습인데
계속 떨어지면 좋지 않다고 그랬죠. 이게 32,000원 아래로 떨어지게 되면 약간 고민을 좀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32,500원, 지금 33,000원도 약간 위험해 보이긴 하는데 일단 저항이 좀 두꺼운 상황에서 계속 밀리고 있죠. 대신에 계속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과매도 들어가기 때문에 다시 반등 나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반등이 단기적으로 연결될 것인지 아니면 추세를 바꿀 것인지 그 여부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특별한 변동성이 있는 건 아니고요. 종목들마다 조금씩 움직임들이 달라지고 있다 정도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코스닥 쪽 한번 보도록 할게요. 코스닥 쪽은 에코프로비엠이 지금 상승폭을 크게 키우다가 조금 떨어진 모습이긴 한데 그래도 여전히 잘 나가고 있는 모습이죠. 그 다음에 LNF도 3%대고요. 에코프로 2차전지가 지금 난리가 난 상황이에요. 천보 같은 경우는 지금 떨어져 있는 모습인데 얘네들만 지금 난리죠. 얘네들의 특징은 공매도가 많다는 것이 특징인데 더 키워서 때려 먹으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진짜로 그냥 공매도를 죽여가지고 돌려버릴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2차전지 관련한 종목군들은 얘네들 셋이 지금 가장 강세잖아요. 근데 전부 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과매수 다 들어갔어요. 그래서 오늘 내일 하고 있는 입장인데 여기서 왜 이렇게 또 움직이는 것인가, 마지막으로 개인들한테 넘기게 하는 물량인가 아니면 진짜로 넘어가는 것인가, 이렇게 굉장히 헷갈리는 부분이 될 텐데 저 같으면 안 삽니다. 네, 저는 여기서 매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시고, 만약에 제가 현재 시점이었다라면 당장 매도는 하지 않겠죠. 왜냐면 5일선이 이탈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장 매도는 하지 않겠지만은 5일선 이탈하는 즉시 바로 매도를 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기적으로 상승한 종목군들 또 이 과매수 들어가서 약간 과열된 듯한 느낌이 있다라면 반드시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고하시고, 뭐 2차전지와 관련된 부분들은 장기적 성장성이 당연히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네, 이렇게 단기적으로 올라가거나 또는 그동안 많이 올라갔었던 부분들을 그대로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고평가에 대한 논란들은 나타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충분히 시간을 갖지 못한 상태에서 주가 반등 나오는 것은 약간 섣부르다라고 판단하셔야 되겠죠. 자, SM은 말씀드렸듯이 그냥 매도하기 좋은 위치예요. 네, 12만원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냥 매도 들어가시면 적당하다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뭐 그런 딱 그 정도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그런 정도고요. 특이사항 없죠. 네, 코스닥 쪽은 특이사항 없고요. 엔터주들 뭐 그 외에는 조금 떨어진 모습이지만 키스트 같은 경우는 오늘 분위기 나쁘지 않은 상태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참고하실 수 있겠고, 하이브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요, 하이브도 실제로적으로 보게 되면은 그렇게 나쁘지 않거든요. 그래서 뭐 카카오만 지금 6점 먹은 상황이죠. 실질적으로 이제 수혜는 SM이 많이 본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고, 뭐 하이브도 뭐 어느 정도 수혜가 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만, 아무튼 뭐 그런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개별주도 움직임 보도록 합니다. 오늘도 상승 종목은 있어요. 대형솔루텍, 솔트웨어 이런 종목이 갑자기 상한가 들어간 모습이고요. 소프트센, 그 다음에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꿈비도 오늘 상승세 계속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까지는 보여줘도 괜찮을 것 같긴 해요. 유지 타이밍 계속 나가고 있다 보시면 되겠고, 근데 오늘 좀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가 한정 KPS죠. 실적 좋아졌다 얘기 나오면서 갑자기 급등하는 모습인데 원전 관련한 부분도 슬슬 올라갈 때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국dollar도 걱정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지만 특별히 문제될 건 아니고요. 여기서 이제 돌리는 모양만 만들어지면 대응 포인트가 나올 것 같아요. 지금으로선 2만원 넘어가야지 매수 시점 나올 것 같은데 그때까지는 좀 기다려 보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뭐 그런 정도고요. 오늘은 상승이 별로 없겠죠. 그래서 1.67% 다행히 이제 그래도 개별주들 움직임이 좀 있어가지고 요 정도라도 나와주는 것 같다 판단되고요. 자, 하락률 넘어가 볼게요. 상상인 인더스트리가 지금 갑자기 하한가 떨어졌는데 이건 무슨 소리야? 이거는 시총도 작고 실적도 안 좋은데 이렇게 되면은 뭐 굉장히 나쁜 소식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무엇 때문일까? 관리 종목 지정 형식적 상장 폐지. 이거는 네, 문제 되게, 이거 지금 우리 감사보고서 이야기 나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거 지금 굉장히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바로바로 이제 털고 나오신 게 좋은데 이게 잔량이 제법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매도 못 하실 것 같죠. 이런 것들은 더 빠져요. 70만 주 정도 있는데 많지는 않네요. 그래서 매도하실 수 있으면 매도를 치고 나오시면 좋습니다. 관리 종목 지정되고 상장 폐지 관련한 어떤 얘기까지 나오게 되면은요, 주가가 더 빠질 수 있습니다. 주의하시고요. 골드퍼시픽 이것도 마찬가지인가요? 이 지금 그 시총이 작고 이런 종목들이 대부분 그런 비슷한 얘기인데 주가 조작 이런 거 나오면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네,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거, 네, 그 다음에 지금 3월달 들어오기 때문에 감사보고서 제출기한 다가온단 말이죠. 이런 거 각별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게 시총이 작고 변동성이 좀 크면서 이렇게 실적도 별로 안 좋은 기업들에게 많이 나타납니다. 이런 부분도 잘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약간 변수가 좀 커진 종목들 많이 있네요. 많이 있는데 주의가 좀 필요한 종목들 많이 있어 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컴투스 홀딩스가 지금 마이너스 2.69로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라서 하락적으로 조금 많이 기울어져 있는 상태다라고만
정도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매매 동향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매매 동향에서는 LG에너지솔루션이 잡히네요, 여기도. 네. 잡히고, 하이닉스, 삼성전자 이렇게 잡혀있는데, 지금 많은 물량이 잡히는 것은 아마도 저쪽일 것 같죠? 네. 그 외국인 쪽에서도 나올 거고요. 금융투자 쪽에서도 매도가 좀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쪽이 지금 3대장으로 지금 코스피를 깎아먹는 포인트가 되죠. 카카오, LG전자 이런 식으로 다 되어 있고요. 기관 쪽에서는 에코프로비엠 매도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도 마찬가지고요. LNF는 매수하고 있고 SM 뭐 이런 쪽으로 매수는 들어가 있는데 물량이 많지는 않고요.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그동안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비엠을 매수를 계속 해왔었던 것 같은데 요거 한번 보도록 하죠. 얘네들이 오늘도 매수가 들어가 있네요. 그죠? 오늘도 매수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은, 얘네들이 파는 시점이 아마 매도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물량 자체는 좀 많지 않아요. 지금, 원래는 저 위쪽에 올라가서 굉장히 많이 사는 포인트였는데, 많지는 않은 상황이니까, 요 부분 변화가 생기면 바로 판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동차나 금융주들 매수 계속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SM 매수, 그 다음에 삼성전자 매수 계속 하고 있는 거 보니까 지수를 잡아주는 역할은 계속 할 것 같다 판단됩니다. 대신 하이닉스 팔았죠. 그래서 하이닉스를 팔고, 이제 금융투자 쪽, 기관 쪽에서 매도 같이 나오게 되면 하이닉스가 주가를 좀 많이 떨어뜨리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네이버, LG전자, 신세계 등등으로 나와 있습니다. 나머지는 뭐 크지 않기 때문에 크게 의미는 없고요. 자, 삼성전자를 샀는데 하이닉스 판 거보다 더 많이 사고 있다는 거. 그래서 시장에 대한 관점은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 다만, 문제는 이제 단기적 변동, 그 다음에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타이밍은 아직까지는 잡히지 않고 있다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일단 관망세 조금 더 지켜보시고요. 지지라인은 어떻게 형성되는지, 지금 현재 잘 풀리려면 CPI 지표에 대한 기대치가 좀 높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장이 좀 올라간다든지 그런 포인트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은행주 뭐 다 나쁘지 않은데 일단은 매수 포인트는 조금 천천히 오후 늦지막히 보시거나 아니면 오늘도 아예 패스를 하시고요. 내일 정도 시점에서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가가 충분히 진정된 다음에 매매 포인트를 잡아가시는 게 유리하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 해드리고요. 저는 마감 보고 마감 시황 때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